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금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연방대법원이 헌법에 낙태 권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뒤 낙태금지법이 10개 주에서 발효되었다고 크리스천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초교파 선교단체 순교자의 소리가 2018년 미 전도 종족 선교도 중 목숨을 잃은 미국인 선교사의 이름을 순교자 기념비에 새긴다고 밝혔습니다. 1일인 오늘부터 일리노이 주민들을 위한 세금 감면이 발효됐습니다. 프리츠커 주지사가 발표한 일리노이 패밀리 릴리프 플랜인데요. 이로 인해서 7월부터는 식료품에 대한 세금이 일시 중단됩니다. 독립기념일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한 여행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번 주 독립기념일 연휴에는 역대 기록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낙태권과 사생활권 보호를 위한 입법을 위해 상원의 필리버스터 조항에 대한 예외 적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서방 지도자들이 지난달 30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규탄하며 우크라이나를 향한 변함없는 지지를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 대통령이 나토 가입을 신청한 핀란드와 스웨덴에 군부대를 배치한다면 맞대응하겠다는 으름장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미국 역사상 첫 흑인 여성 대법관인 커탄지 잭슨 연방 대법관이 지난달 30일 공식 취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눔의 기쁨을 함께하는 기독의료상조회가 함께합니다. 연방대법원이 헌법에 낙태 권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뒤 낙태금지법이 10개 주에서 발효되었다고 크리스천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여성의 낙태 권리를 옹호하는 구트마허 연구소에 따르면 낙태권 폐지 결정과 동시에 낙태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트리거 조항을 가진 주는 아칸소, 아이다호, 켄터키주,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미주리, 노스다코타, 오클라호마,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텍사스, 유타, 와이오밍 등 13개 주로 나타났습니다. 29일 기준 10개 주는 낙태 금지법을 발효했으며 루이지애나주는 지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금지법 시행이 임시 중단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미주리주는 돕스 대 잭슨 판결 이후 낙태를 금지한 최초의 주가 되었습니다. 초교파 선교단체 순교자의 소리가 2018년 미 전도 종족 선교도 중 목숨을 잃은 미국인 선교사의 이름을 순교자 기념비에 새긴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청년 선교사 존 앨런 차우는 인도의 놀스 센티널 섬에 도착해 원주민을 전도하려다가 이틀 뒤 살해당한 채 발견됐습니다. 향년 26세의 나이였습니다. 지난달 29일 순교자의 소리는 오클라호마주 바틀지빌에 위치한 본부에 전시된 18.3m 길이의 화강암 순교자 기념비에 그의 이름을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매년 6월 29일을 기독교 순교자의 날이자 사도 바울 순교 기념일로 지켜왔습니다. 1일인 오늘부터 일리노이 주민들을 위한 세금 감면이 발효됐습니다. 프리츠커 주지사가 발표한 일리노이 패밀리 릴리프 플랜인데요. 이로 인해서 7월부터는 식료품에 대한 세금이 일시 중단됩니다. 이 계획에는 식료품에 대한 세금 1년 유예와 일부 가족에 대한 직접 수표 지급, 근로소득세 공제와 학용 필수품에 대한 판매세 면제 등이 포함됩니다. 한편 이번 조치는 올해 초 통과된 460억 달러 규모의 주 예산 계획의 일부로 고공행진 중인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독립기념일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한 여행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번 주 독립기념일 연휴에는 역대 기록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말부터 수천 건의 항공기 결항과 지연에 이어 이번 주 독립기념일 연휴에도 항공대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달 30일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에서는 하루 약 40건의 항공기 지연과 약 22건의 결항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낙태권과 사생활권 보호를 위한 입법을 위해 상원의 필리버스터 조항에 대한 예외 적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사회를 극심한 분열로 이끈 연방 대법원의 로데 웨이드 판결 폐기 이후 연방 차원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보호하는 입법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결정 이후 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로데웨이드 판결을 성문화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방법은 의회의 표결이고 만약 필리버스터가 그 길에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여기에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며 낙태권뿐만이 아니라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위해 필리버스터 규정을 바꾸는 데 대한 열린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역사상 첫 흑인 여성 대법관인 커탄지 잭슨 연방 대법관이 지난달 30일 공식 취임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33년간 백인과 남성 위주였던 미국 대법원의 역사도 새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잭슨 대법관은 워싱턴 DC 연방 대법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헌법을 수호하고 지지하며 두려움이나 선호 없이 정의를 집행하는 엄중한 책임을 받아들인다고 선서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서방 지도자들이 지난달 30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규탄하며 우크라이나를 향한 변함없는 지지를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 대통령이 나토 가입을 신청한 핀란드와 스웨덴에 군부대를 배치한다면 맞대응하겠다는 으름장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가 막을 내린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크라이나에 조만간 8억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첨단 방공 시스템과 대포병 레이더,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에 필요한 추가 탄약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구름 낀 가운데 곳곳에 비 소식 예상됐습니다. 기온은 조금 떨어지면서 선선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78도, 밤 최저 기온은 64도입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맑고 화창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80도, 밤 최저 기온은 67도입니다. 이상으로 KCBS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KCBS 뉴스 유정임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